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만나고 싶으신 여러분들, 책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책 제목은 나의 F코드 이야기고요. 작가는 이한희 작가님이십니다. 제목을 보고 F코드가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 책이 제목이 정해지기 전에 작가님이 저한테 어떤 제목이 좋을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책 제목이 3개 정도 나왔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좋냐라는 것을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해 드렸을 때는 이 책 제목은 아니었고요. 이제 결국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책 제목이 이렇게 나의 F코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F코드라는 것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정신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으면 이제 F코드라는 질병 코드를, 질병 분류 코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한희 작가님이 자신이 F코드, 즉 우울증, 조울증 등의 진단을 받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자신의 변화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작가인 이한희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희 작가님은 현직 기자님이시고요. 주간경향이라는 주간지의 기자십니다. 기자 경력은 2013년 미디어 오너를 시작으로 기자를 시작하셨고요. 지금 7년차 현직 기자십니다. 이번 책을 내기 전에 두 권을 공저로 낸 적이 있습니다. 공저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책을 적으셨기 때문에 마치 이제 회사에서 낸 책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기도 하겠습니다. 두 권 모두 뉴스랑 미디어와 관련된 책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이 이제 이한희 작가님의 단독 책이자 자신의 우울증에 관련된 자기 자신에 관련된 내용에 중심된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두 책은 일과 관련된 책이었고 이번 나의 F코드 이야기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정신없는 일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 혹은 조울증 아니면 정신의학과 관련된 질병에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수많은 우울증 관련 책들이 있고 또 심리학 도서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아도 그 책들이 뭔가 조금 두리뭉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타인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이 책은 그런 책들과는 조금 다른 책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정신의학과의 환자 입장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이 적혀 있는 책인 만큼 그만큼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작가 자신이 우울증을 앓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작가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라는 것을 앓을 수가 있고 또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자신의 어떤 치부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단지 어떤 하나의 그냥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질병처럼 생각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역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좋은 점은 이 책의 좋은 점은 이제 단지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무기력증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팁들을 책 챕터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울증을 느끼시고 계신 분들 아니면 우울감을 느끼시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우울증이라든지 우울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은 어떤 효과가, 책을 읽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우울감 혹은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분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분 주변 분들도 같이 읽어서 그 우울증에 빠진 분들에 대한 이해들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만약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자살이라는 그냥 단어로서의 자살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을 알고 계신 주변 분들도 이 책을 읽으셔가지고 자살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울증 이야기인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치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계속 뭐 치료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울증은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신체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균형들을 찾아가는 관리의 측면에서 이 책은 우울증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우울증 환우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또 우울증에 걸리게 된 계기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차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이한희 작가님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우울증을 잘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우울증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막 기분이 다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우울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습득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기자님의 책이라서 글이 깔끔한 건 당연하고요. 이제 그런 글들 속에 이제 다에게 순간순간 들어있는 재치들이 있습니다. 재치와 위트들이 있어가지고, 우울증 환자라고 이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울증 환자라고 매일매일 슬퍼가지고 울고 있거나 이제 그렇진 않는다. 작가님은 최소한 웃긴 영상이라든지 재밌는 영상을 보면 아주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태시기 때문에, 아마 책도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자신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는 너무 우울해질 것 같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책 속에 제가 문구는 잘 소개를 안 합니다만, 정말 지금 또 읽어도 재밌고 볼 때마다 재밌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읽었을 때 진짜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면서 웃긴 이야기만 발췌해서 읽으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읽은 힐링 서적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가 범람하던 시기에 위로와 공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내게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책을 권했다. 그도 그럴 것이 늦은 졸업에 학점은 4.5점 만점에 2점 후반대였다. 5년 만에 찾아간 지도교수는 내 이름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자네 중국 유학생인가? 라고 물었다. 교수님, 제 이름은 한글 이름인데요. 나는 국어국문학과였다. 이제 이 챕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기계발서라든지 힐링 서적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상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적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 성함이 이제 이한희, 이제 한이 바람할 때 한이를 쓰고 계신데, 교수님이 이름과 얼굴을 번갈아 보시면서 자네 중국 유학생인가? 라고 묻는 이 대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도 마치 변명하듯이 교수님 저는 한글 이름인데요. 그리고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진지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물론 진지한 내용 사이사이 재밌는 내용도 있었지만 되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이 이어오다가 이제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전 되게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책이 마냥 무겁거나 너무 진지하거나 우울증, 자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읽으셨을 때 아주 기분 좋고 편하게 읽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싶다, 읽고 있다,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역시 이번 삶은 틀렸어, 난 역시 죽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감정의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 그리고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많이 우울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가님이랑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고 또 가끔씩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떠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시라. 상담을 받으면서 좀 더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나아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4번 정도 받았고요. 앞으로 계속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책에도 나오지만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의원을 내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그런 곳에 가보는 사람한테 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정신의학과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작가님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책을 제가 읽기도 전에 먼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받아보시라고 이야기 드려가지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작가님 만나면 이런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되게 힘들다 그러셨거든요. 책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막 길고 또 글을 쓰는 것도 힘들고 막 힘들다 이야기만 하셨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니까 뭔가 조금 속은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가님이 저한테 필요하신 이야기 또 직접 자기 스스로도 우울증을 겪고 지금 겪고 계시고 만성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성우울증. 그래서 만성우울증을 겪고 계신 작가님이 저한테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책 이제 내용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관심이 있거나 우울증을 겪고 계시거나 우울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를 두고 계시거나 가족을 두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쨌든 지금 다 글이거든요.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책이니까 혹시 이 텍스트로 읽으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니면 집중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요. 또 이 책 말고 또 좋은 책이 한 권 더 있어 가지고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쳐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코피루악 김예지란 분이신데 코피루악 작가님이 적으신 만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으로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아마 여기 어딘가 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뜰 겁니다.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코피루악 작가님 역시 사회불안장애와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 우울증을 앓기 직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난 뒤 사회불안장애라는 것을 진단받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왔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만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시면서 여기 이 책도 또 되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라든지 심리 상담과 정신과를 이제 분리해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치료 방법을 찾는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되게 또 다른 팁들도 담겨 있어서 이제 긴 글을 읽으시는 게 힘드시는 분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은 뇌과학과 심리학 이 두 학문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심리에 좀 더 들어가 보고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어떤 진단이 될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허지원 교수님의 책인데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여기 뜨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세상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과학과 심리학, 말씀드렸다시피 뇌과학과 심리학 양측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이 책이 제가 인터넷 서점에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절판이에요.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 절판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인데 왜 절판이 됐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중고 서점을 통해서 구해 보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허지원 교수님은 처음에 이 책을 적으실 때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셨는데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자기 원래 모교신 것 같더라고요. 모교로 옮기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영상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에 소개된 나스메 소세키라는 이제 소설가, 일본 소설가죠. 일본 소설가의 어떤 한 대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이 영상을, 이 책 리뷰 영상을 마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번 나스메 소세키, 이 책에 소개된 나스메 소세키 풀베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인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심해지면 살기 편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진다. 어디로 옮겨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가 써지고 그림이 그려진다. 이제 도련님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나스메 소세키도 사는 건 힘든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우울증 증세라든지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지? 무슨 병원이 있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팁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읽고 좋았던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